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사실은 최근에 김 빠진 사이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세 전환을 해서 자, 이제 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아마 그런 캠프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과 릴레이를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정치판을 한층 혼탁하게 만들고 혼탁을 주도하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 이재명 지사 캠프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지금 소위 설화를 자초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우선 이재명 지사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예비 경선 과정의 소회를 좀 말해달라는 데에 대해서 답답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본인이 이제 아마 원래의 모습을 감추고 좀 점잖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미 판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한 정도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본인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문제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 말의 상당 부분이 막말 내지는 욕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래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 측근, 사실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극단적 선택 있었고 이랬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남지사 경선 때 당원 명부 주고 가짜 당원 만들고 해서 시정을 받은 분이자 핵심 측근이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뜬금없이 아무 관계도 없는 저희 가족들을 걸고 넘어지니까 좀 당황스럽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 가족 검증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결혼하기 전 얘기를 문제 삼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낙연 전 대표와 전 대표 쪽 측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 본인 그 부인 회경궁 김씨라는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윤석열 편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역공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정감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접시를 깬다고 비난을 하지만 일을 안 하면, 설거지를 안 하면 접시 깰 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리스크 이런 거 공격을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높은 자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유능한 사람은 아니다, 직격탄이죠. 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얘기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여기에서 무슨 막말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막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고요. 이게 이제 저는 막말 경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재명 캠프의 좌장이죠. 사선의 정성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오늘 연합뉴스TV 1번지 현장이라는 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러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1의 후보고 일종의 대세 후보이기 때문에 대세 후보와 맞붙어서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견디고 그동안엔 잘 참다가 이제 태세를 전환하고서 역공을 취하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동네 싸움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이 소위 돌림빵 하듯이 공격하고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건 돌림빵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속한 표현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또 성적인 문제 등등과도 연결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람도 입에 올리기 어려운 건데 이걸 방송에서 돌림빵 하듯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좌장입니다. 좌장이 얘기하는 건 바로 본인,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직접적인 리스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 좌장의 이런 식의 막말, 이것들은 이재명 지사 본인의 리스크가 된다. 그래서 아마
전투적으로 나가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밀리면 이낙연 전 대표한테 혹시 밀릴지도 모르겠다. 뭐 공격이 들어오면 맞받아치고 이런 방침은 좋은데 그런 방침과 관련해서 좌장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 부적절 용어를 쓰고 사과하는 이런 일, 이게 곧 막말 경보다. 근데 그보다 한 술이 아니고 한 10술쯤 더 뜬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김남국 의원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사람인데, 자, 어제는 페이스북에다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이런 얘기, 김재원 최고위원 잘 아시지만 최근에 그 민주당의 국민경선 거기에 그 참여를 해서 참여했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그러면서 추미애가 좀 괜찮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른바 역선택 논란을 불러온 사람입니다. 물론 그 역선택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본인도 국민 참여 그 선거인단에 가입해달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자 메시지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참여했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어쩌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 발끈해서 역선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김남국 이재명 캠프의 수행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업무 방해죄 언급에 비루먹은 강아지꼴.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막말도 아니고 욕설에 가까운 얘기죠. 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업무 방해죄 언급에 비루먹은 강아지꼴이다. 말은 태연한 척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심하게 겁먹고 잔뜩 쫄아 있는 것 같다며 사실은 다른 거짓된 정보로 착각에 빠뜨려 특정한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위계나 뭐 사술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무슨 위계나 사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방해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수준이 훨씬 막말의 수준을 넘어서 욕설이다.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어디다가 양심을 팔아먹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 비서관을 했다는 사실을 또 거론을 해가면서 그때의 반성은커녕 그 시절의 오만함과 위선적인 태도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 나타났다. 한층 더 강력해진 그의 뻔뻔함과 양심 없는 태도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그냥 무식한 놈이 용감하고 양심 없는 놈이 뻔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신감정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즉각 맞대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이거는 뭐 이 부분에 관해서 김남국 의원 아직도 뭐 사과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바지 발언을 가지고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벌써 몇 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방송에 나와서도 또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바지 발언은 결국 이재명 지사 본인의 어떤 절제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못한다 하는 것을 그대로 국민들 앞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동안의 형수 쌍욕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지금도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과하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제가 그때 이만저만한 이유로 그랬다. 뭐 그거야 상황을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형이라는 사람은 이미 타계를 했고요. 형수는 아직 있지만 형수와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본인이 그 자기 형이 시정에 개입하거나 또는 어머니한테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의의 무슨 칼을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상을 규명해 봐야 되는 문제고 또 형수한테 쌍욕한 부분은 그건 엄연히 녹취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녹취는 부인하지 못하고 본인이 계속 사과 모드로 가면서 자, 그게 이제 한 10년, 12년 전인가?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의 이재명의 모습과 지금의 이재명의 모습은 다르다. 그동안에 많이 성숙했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바지 발언을 보면 역시 그 이재명 지사의 절제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다. 이런 걸 저는 유권자들한테 바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 점이 가장 아픈 부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변한 게 없다.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시 이런 감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절제력을 잃는다.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아마 유권자들이 그 대목에 상당한 정도로 주목을 하게 될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이번 바지 발언을 통해서 얻은 것은 바로 변화된 이재명에 대한 불신. 결국 변화된 게 없네 하는 것을 유권자들한테 다시 보여줬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패착이고, 이건 두고두고 아마 그런 공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 본인은 지금 뭐 이렇게 변하고 이제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겠다했으니까 원래의 그 어떤 바지 발언식의 대응으로 아마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지사 본인에게도 이른바 막말 경보 또는 절제를 잃은 어떤 태도, 뭐 언행,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 이게 이제 주의보 성격으로 지금 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당장 그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 이건 뭐 막말 경보가 현실화됐고,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 이건 뭐 막말의 수준을 넘어서 욕설 경보. 욕설 경보라고 한다면 결국 또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이 부분이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 캠프의 어떤 반경 모드, 뭐 이런 것들은 뭐 나름 선거 전략 내지는 경선 전략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반경 모드에 그치지 않고 막말 경보에까지 이르고 이런 욕설 경보에까지 이른다면,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경선이 한층 뜨거워질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이재명 지사 본인이나 이재명 지사 캠프의 어떤 신뢰도, 뭐 어차피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막말 이런 데에 거론되는 이 사람들이 중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런 사람들한테 과연 국정을 맡겨도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강력하게 들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재명 캠프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의 이 원래의 모습 되찾기, 이것이 가져올 위험성 또한 대단히 크다. 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뭐 이재명 캠프에서 어떤 식의 반응들이 나올 것인가, 또는 어떤 식의 그 언행이 나올 것인가, 그 원래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했으니까 본인이나 아니면 캠프 사람들한테 뭐 당분 한 며칠간은 주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그 본색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관점에서 아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본인과 이재명 캠프 사람들의 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겠다, 사이다로 되돌아가겠다 하는 부분이 저는 이번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같은 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